지금은 단타 장기 투자할 것 없이 모두에게 괴로운 시장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고점까지 봤던 평가 손익이 말도 안 되게 빠져서 괴로운 시장일 것이고, 단타들에게도 한 번만 발빛 끝하면 되돌리기 힘든 수준까지 무너질 수 있는 지뢰밭 수준입니다. 이런 시장이 낯설지는 않지만 항상 반복되는 주식시장의 역사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무지성 상승장에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들이 광기로 오르는 것이지 실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광기로 오르는 것을 보고 실적 때문에 오르는 것이라 끼워 넣었을 뿐이지,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재료가 될 수는 있어도 실적 예측 가지고 돈을 벌 거였으면 똑똑한 사람들이랑 증권사들이 시장에 모든 돈을 쓸어갔을 것입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이 망할 일은 없겠지만, 실적이 좋다고 상승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과, 주식시장의 역사는 지금처럼 반복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다음 사이클에서도 욕심의 영역에서 물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18개 증권사에서 CFD 계좌를 40개월치 턴다는 전수조사 소식과 함께 오늘 딱 맞춰가지고 증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최근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오르고 지금 내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오를 때 너무 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내리는 것도 너무 중간도 없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동안 주가 조작이 얼마나 개입이 되고 인위적인 상승이 우리나라 상승장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시가 출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주가 조작 종목들이 밝혀지고 제대로 수사한다고 하니까 시장 전체가 빠지는 게 정상적인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서 직접 관계가 있는 종목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상이 아니며, 4개월 올랐으니까 이번 5월만큼은, 이 하락만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영향이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주식을 참 오랫동안 해오면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을 몇 번씩 봤지만, 만약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비정상적인 급등이 제한되고 지난 상승장처럼 무지성으로 올려주는 종목들이 줄어든다면, 시장은 다시 작년처럼 얼어붙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지성과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종목들까지 우리 시장에서 다 빠져버리게 된다면 진짜 시체만 남아가지고 유동성도 제한이 되고 위험하게 움직이는 잡주들만 남아서 매매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절대 쉬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용을 끌어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 계좌에서 주가 조작이 발각되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더 이상 증시 상승이 제한되는 기가 막힌 상황. 이건 증시가 단순히 폭락장이 아니라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라, 코스닥이 다시 4월 최고점인 913 정도, 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기에는 이미 에코프로도 그렇고 너무 멀리 와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이쯤 되면 반등이 나올 법한데,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또 만약에 황금선까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따라갈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황금선 회복이 탈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망이 짧게 잡고 지금은 원금 지키기 모드로 잘 지키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를 보면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살릴 수 있는 상황, 딱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한두 번만 잘 뜨면 이 추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목표를 최고점을 다시 뚫어주는 걸로 목표를 잡을 수 있지만, 여기서 계단이 조금 더 많이 무너졌다는 것은 여기서 목표는 그냥 단순히 추세 회복하는 정도, 최고가를 다시 뚫어줄 거란 기대보다는 그냥 황금선 잠깐 뚫어주는 정도까지만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저는 오버나이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항상 오버나잇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는 것도 오버나잇 종목을 정리하고 그 뒤에 증시가 너무 빠지고 종목도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쉬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증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거래 상위의 에코플라스틱이 다시 최근에 고점을 뛰어넘은 상태에서 두 번째 VI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길래 이 종목에서 잠깐 짤짤이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미 두 번째 VI 근처까지 올라간 상태라 눌릴 때 사서 팔고 눌릴 때 사서 팔고 한 3번 정도 짤짤이를 반복하다가 오늘 매매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오버나잇을 꼭 해주는 이유가 자리만 괜찮다면은 시장이 최근에 계속 무너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가 자체는 평소와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상승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기대 수익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 기대 수익이 자리를 통해서 열려 있는 종목에 어차피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폭락하지 않는다면 지금 개파락이 제한되는 데다가 게다가 최근에 이 내린 각도를 보면은 충분히 한두 번쯤은 반등할 거란 그 기대감 때문이라도 오버나잇을 해도 나스닥 추세가 최악이 아니라면 충분히 종목만 있을 땐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나스닥의 추세도 최악이었다. 그럼 아마 저는 오버나잇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버나잇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허매수와 정상적인 상승을 무조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허매수로 인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 100% 확률로 다음 날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허매수 정도는 꼭 판단을 해줘서 장 초반에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버나잇을 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최고점에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치를 잘 채서 최고점이 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종가 매수나 종가 매수를 못했으면 시간의 단위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매수하거나 최고점에 무작정 따라가는 것만 조심한다면 요즘에 오버나잇은 충분히 시장 분위기와 반대로 할 만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 포인트만 괜찮다면 충분히 오버나잇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다. 요즘 시장에 단타로 한 번만 삐끗해도 참 괴로운 시장이지만 오버나잇이나 단타나 딱 하나만 주의해준다면 최악까지는 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최고점에 따라가지 않기, 최고점 근처에서 사지 않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적정선을 넘어간 종목은 절대로 관심 종목에 분류하지 않기. 항상 말했던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인데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내가 알고 있는 각도가 아닌 그런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건 아예 분류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종목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계속 상한가 친 종목을 분류해가지고 거기서 뒤따라가려는지.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쉬지 않고 가파른 각도로 연속으로 오른 것들, 더블 장대 양봉이 뜬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하고 충분한 휴식이 생긴 다음에 그 뒤에 생각하더라도 늦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 빠진다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핫다하지 마시고 진짜 기본적인 것만 지킨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증시의 단기 반등이 꼭 나와주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